그래서 한 뭐 4,500명 정도 저희가 수업을 했었고, 저희가 뭐 수능 만점 친구 이제 그 늘푸른 고등학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친구도 저희 사이언스카이 수강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수학의 아침 나올 때 기준으로 화학 선생님이 200명 학생, 그리고 물리 제가 한 150명 학생을 수강을 한 상태에서 제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뭐 통합과 이제 7개 학교 정도 전교 1등, 뭐 그냥 100점이면 전교 1등이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물리랑 화학 올해 이제 중간고사의 12개 학교 전교 1등을 배출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플레인사이언스 순회 원장 전형조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플레인사이언스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릴 거고요. 과학이란 과목이 우리 또 최상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가장 좀 많이 2028년도 이제 이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과목이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으로 갈 건지 또 수시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 학원 트렌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도 솔직히 저희 아이가 지금 고1이에요. 근데 예, 놀라실 일은 아닌데,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좀 부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오신 아버님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약간 좀 재수를 하면 안 되는, 예, 약간 저주받은 학년이고,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제 교과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는데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수를 하면 교과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삼수를 하면 이제 그 수능으로 바뀌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여서 아들한테까지 그게 이제 좀 전염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플레인 사이언스는 수학의 아침 아시죠? 예, 사이언스카이. 예, 제가 사이언스카이를 만든 초대 원장이고요. 예, 그 영재과고반 총괄 원장을 역임했고 2년 전에 나와서 이제 플레인 사이언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인 사이언스는 사이언스카이의 분당 지역, 그다음에 수지 지역에서 원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지금 순회, 그다음에 미금, 수지, 동탄에 저희 학원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요건 사이언스카이 인원까지 좀 합친 거예요. 그래서 한 뭐 4,500명 정도 저희가 수업을 했었고, 저희가 뭐 수능 만점 친구 이제 그 늘푸른 고등학교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 친구도 저희 사이언스카이 수강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수학의 아침 나올 때 기준으로 화학 선생님이 200명 학생, 그리고 물리 제가 한 150명 학생을 수강을 한 상태에서 제가 나왔었고요. 올해는 뭐 통합과 이제 7개 학교 정도 전교 1등, 뭐 그냥 100점이면 전교 1등이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물리랑 화학 올해 이제 중간고사의 12개 학교 전교 1등을 배출을 했습니다. 넘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같이 가장 좀 많이 다뤄본 선생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치동에서 이제 과학고 전문학원에서 특목관 원장을 같이 역임을 하면서 실제로 지금 올해 또 이제 특목고를 가려는 학생들 지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자사고반 설명회 할 때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제 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요거 대치동에서는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만, 예, 분당 미탐에서는 무료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양계석 선생님은 아마 뭐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제 순회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화학원 수강생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고, 지금도 이제 뭐 한 150명 정도 이제 화학원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과중학교 이제 화학원 수업들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이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비법서라고 얘기를 하는 저희 이제 블랙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이제 시험 볼 때는 아이들이 미리 이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 블랙북이 나와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먼저 이제 이 책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한 5개년도 이제 기출 문제를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저희 그 평가원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다른 데선 살 수 없고 저희 이제 수강생들만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지금 현재 예비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좀 비교를 해 보면요. 일단 수능에서 지금 과학 과목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과목 두 과목이에요. 그래서 과목당 20문항 이렇게 시험을 보고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중에서 이제 두 과목만 선택을 한다. 근데 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만 선택을 하면 중요과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뭐 작년 수능 만점자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못 간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는 뭐 지구과학이나 뭐 그러니까 지금 투 과목이 약간 지금 유행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표점 자체가 10점 정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 과목을 만점 받은 학생보다 투 과목을 만점 받은 학생들이 10점 정도 높은 평점을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 지금 저도 중앙고나 낙생고 친구들 이제 고3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항상 고3 수업 시작할 때 물어봐요. 투 과목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약간 이제 모험이기 때문에 수학이 아무리 해도 뭐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못 올라간다. 그런 친구들은 투 과목을 하는 게 낫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데 우리 친구들서부터는 이제 공통 과목 그러니까 통합과학 1, 2로 이제 40문항 시험으로 넘어간다. 유일하게 이제 2028학년도 입시에서 이과라는 거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은 통합과학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통합과학에서 점수를 딴 학생들은 이과 과목에서는 가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통합 그 아예 이제 탐구라고 이름이 안 나오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나눠진 이유는 실제로는 이과 학생들한테 유리함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수능에서 요거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서울대도 2028학년서부터 지금 뭐 40%를 맞추라고 하는데 이거 이하로 축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통 과목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없다라는 부담감을 좀 갖고 있고 또 실제로는 일반 면접을 보죠. 실제로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열린 문항 면접을 보겠다라고 했고 추정 면접을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로 계속 어렵게 내겠다. 그래서 뭐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적분, 심화 미적분 얘기를 하는데 뭐 공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투 안 배운 애들을 어떻게 이제 수시로 뽑냐.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또 서울대, 연대, 고대가 지금 다 교과를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100% 수능 전형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이브리드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실제로 9등급제에 또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3 학생들은 수시를 준비하지만 과학 시간에 과학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여서 지금 중학교랑 똑같아요. 그냥 90점만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30%가 A를 받기 때문에 굳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애는 수시를 준비하지만 학교 수업에도 자습을 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지금 뭐 두 과목 선택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뭐 생투 지투로 해요. 너 왜 이거 해? 그랬더니 자습 시간을 준대요. 다른 과목은 빡세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걸로도 많이 평가를 하고 9등급제니까 9등급제는 아시죠? 1등급이 4%입니다. 대치동에서 2등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똥도 안 물어간다는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륵이에요, 실제로. 대치동에서 2등급, 그러니까 분당에서 2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 무조건 1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2등급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등급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죠. 10%예요. 막 이제 기분이 좋아지시죠. 그래도 우리 애가 10% 안에는 당연히 들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버릴 수 없는 등급이 된 거예요. 여기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절대평가 과목이 아니에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 과목에서는 수시를 가는데 가장 중요한 학년은 2학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보는 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중3 지금 예비고1들은 실제로 수시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학년은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학년인데 실제로는 전공 적합성이 가장 높은 수업을 듣는 학년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전에는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내신을 안 봤어요. 왜냐하면 뭐 과학은 동아리 활동도 있고 경시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갔는데 이제는 다 없어졌죠.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세특이죠. 세특은 그러니까 행특도 세특도 500자지만 과목당 500자예요. 세특은. 그래서 한 학년당 3,500자에서 4,000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과학 과목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하다고 하는데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수행평가가 40%입니다. 수행 놓쳐서 실제로 내신이 확 떨어지는 예가 생각보다 많아요. 뒤쪽에서 제가 어떤 거 지금 수행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2.5배 늘어난 1등급을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까지 그래서 실제 지금 소위 얘기하는 2과목까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수능처럼 지금 수능의 체제처럼 쉬운 과목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이들 전공에 맞는 과목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의대면 뭐를 해야 될까요? 뭐 생명과학 2를 해야 되겠죠. 약대면 화학 2고, 그다음에 공대면 무조건 물리 2고.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2는 또 이제 2개로 또 나뉘었어요.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수시파도 지금은 정시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수시냐 정시냐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되고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한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목고를 가려고 했다가 떨어진 아이들이 결국 그 영떨이들 슬픈 얘기긴 한데 영떨이, 과떨이, 잣떨이들이 실제로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세력을 갖고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선행 과목에 대한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5월 말에 나왔던 고려대의 이수 권장 과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생명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생명, 그리고 이제 공대나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 그 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당연히 생명과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과학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구과학 교육과는 지구과학 2를 안 들어도 돼요. 물리 2나 화학 2를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며칠 전에 저희 학생 하나가 제가 맨날 지구과학이 유사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한테 이제 수업 어떤 거 들어야 되냐 이제 부장이어서 얘기하다가 지구과학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고 학생부 주임 선생님한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제 듣기 좀 어려운 과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듣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과목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공 적합성 우리 아이들의 전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의 전공을 잡는 거는 무조건 1학년 이제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탐구 과목을 결정하기 전에는 아이들의 전공을 잡아 두셔야 된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지금 과학고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꿈이 없더라고요. 요즘 워낙 이제 꿈이 없는 아이들이어서 그냥 6개월 한정 또는 1년 한정 그냥 가짜로라도 전공을 한번 만들어 봐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가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꿈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최상원 선생님이 좀 진행을 하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기존에서 이제 바뀐 이제 교육 과정은 통합과학 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뀐 게 없는데 기본야구과 측정이라는 과정이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실제로 물리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도 이제 물리 개정 교과에서 실제로 이제 뭐 시공간과 뭐 이렇게 질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량과 측정에 대한 단원으로 들어갔었다. 그래서 이 물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들어갔었고, 실제 지금 아이들이 가장 통합과학에서 힘들어하는 역학 부분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리원과 연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개정과학, 이제 개정통합과학 화학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그리고 자연의 구성물질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들이, 원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아주 새로운 부분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뭐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 이런 실험에 대한 부분들, 주기율표, 전자껍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뭐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과정으로 나와요. 특히 생명과학에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유전 파트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평이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2 과정인데요. 또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더 나오는 부분들은 없고, 과학과 미래사회. 아까 보셨죠? 뭐 나왔죠? 감염병 나왔죠. 왜 나왔는지 아시잖아요. 예, 코로나 때문에 나왔죠. 그 다음에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로봇, AI, 뭐 이런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에요. 실제로 기술과 가정에서 나오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대학 시험에도 그렇게 많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고 실제로 너무 어렵지도 않은 과목이다. 그래서 거의 평이하게 나오게 되고, 실제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 2 과정의 물리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발전이 나와요. 그래서 발전은 전자기 유도에 물리2의 교류까지 결합돼서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건 2 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뭐 늘푸른 고등학교는 지금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에서 나오는 이제 화학 변화, 그래서 뭐 산과 염기, 그다음에 산화, 환원, 중화 반응 이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 포인트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내신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막 한동안 없어졌던 뭐 화석이라든가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유전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평이하게 느껴지고 좀 쉬어가는 파트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까 화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특히 2학기에 배우는 통합과학 2는 더더군다나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조금 더 평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물리 선생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통합과학도 물리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킬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조금 제안 드리는 거는 이과 학생들은 물리 화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통합과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문과 학생들이라면 어차피 이제 2학년 때 물리화학을 듣지 않기 때문에 통합과학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하고 저희가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일반 선택 과목 2학년 때 과목이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원이라는 과정에서 이 원을 빼버렸어요. 그냥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은 역학과 에너지, 전자와 양자, 그다음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그다음에 세포와 물질 대사, 생명의 유전, 그리고 지구과학 시스템, 그다음에 행성 우주 과학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이제 나눠졌어요. 그래서 교과를 두 개로 나누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 어려워집니다. 항상. 예. 합쳐놨을 때 조금 쉽고요. 분리하면 항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3학년 때 과정이라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기계공학과를 가려는 친구는 역학과 에너지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취업 잘 되려고 이제 반도체과 가려면 전기와 양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끔 선택이 되는 과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심화 과정이 또 하나 붙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듣던 내용들을 일반고에서 들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아마 과학 중점 고등학교에서는 심화 과학 수업까지 아이들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변경된 이제 물리원 과정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이제 물리원 수업을 하면 기존의 물리원 수업을 할 거예요. 저희 이제 물리원 화학원 수업은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바뀌는 형태의 물리원 화학원 수업들이 필요한 형태로 저희가 발췌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예전 교과에서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업들을 더 이상 들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되는 수업들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반도체 에너지가 이렇게 과정이 바뀌기도 하고 실제로 투 과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과정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포함된 수업을 하는 수업을 들으셔야지 지금 기존의 아이들이 듣는 수업들을 의미 없이 들으실 필요는 없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까도 약간 뭐 영떨이 잣떨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특목고를 가는 아이들이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이제 특목고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결국 과학 중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과정만 수업을 한다면 실제로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팀들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점 학교와 일반고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게 아직까지는 뭐 픽스가 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중점 학교들은 통합과학은 똑같이 이제 진행이 돼요. 일반고랑. 그래서 4단위 근데 일반고들은 대부분 3, 4단위 이렇게 단위수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 이제 물화생지 4과목을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고에서는 3개에서 2개 정도만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에서는 뭐 낙생 같은 경우에는 낙생의 중점반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들어요. 얘는 지옥이죠. 근데 뭐 이제 보평이라든가 이런 학교는 3개에서 2개 이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투 과정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3학년도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중요하게 됐기 때문에 과목 수가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중점 학교가 좀 더 유리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아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어려운 과목에서의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곡고등학교의 물리원은 60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낙생에서는 거의 150명, 200명이 들어요. 그러니까 1등급 지금 4%잖아요. 실제로 불곡고등학교에서는 3등 정도가 1등급이고요. 낙생에서는 만약 200명 기준으로 하면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중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물리원 화학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통합과학까지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물리원 통합과학을 이제 내신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들 그리고 빠른 친구들은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서 1, 2 과목들이 저희가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아이들에 맞는 형태들, 그리고 방학 때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행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선행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선행 수업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 2과목, 3과목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나? 지금이 듣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가장 착할 때예요, 아이들이. 이 시기를 놓치시면 더 이상 어머님의 얘기가 이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고1 아들을 두고 있잖아요. 예. 요즘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서로. 예. 예. 자주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 가장 착할 때다. 지금이 밀어붙이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12개의 저희 시스템으로 스텝 12까지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는데요. 수업, 그 다음에 과제 검사, 성취도 평가, 그 다음에 복습, 그 다음에 클리닉, 그리고 그 다음에 암행 테스트, 오답 클리닉, 뭐 새벽반, 심화반 이렇게 진행하고 직전 보충 수업, 그 다음에 시험 후에 피드백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저희가 뭐 기본 설명, 그 다음에 개념 적용이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남겨가지고 아이들 이제 숙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맞춤형 수업들을 1대1 또는 뭐 3대1로 아이들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주중에 클리닉을 하게 되고요. 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안 되긴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서 어느 시간이든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자고요. 영재고 출신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아이들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누적 기출에 평가원 신문항 그리고 자체 제작 문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교재가 진행이 되고요. 내신 분석은 이렇게 매번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관리 이렇게 새벽반,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5시 이후에는 학원에 있어도 됩니다. 새벽 5시 이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합법적인 학원이기 때문에 새벽 5시 이후에는 학원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요거는 저희가 사이언스 카이 때부터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증거로 저희 화학 선생님이 이제 보이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 평가 요즘 되게 어려워졌어요. 제가 엊그제 했던 수행 평가거든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석하기를 수행 평가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고 3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국어 선생인지 물리 선생인지 이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내신의 40%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가 이거를 해줄 것이냐. 이걸 좀 깊숙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거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수행평가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 보호를 위해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전교 1등한 학생인데 수행평가 문제가 미리 나오면 저희가 다 풀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이다. 아이들 버리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 수행해서 우리 학생들은 1점이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작년 빼빼로데이 때 저희가 이제 휘낭시에를 제가 저희 팀이 아이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저 이니셜을 다 박아서 줬는데 한 학생이 이니셜을 막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띄냐 했더니 여자친구 주려고. 빼빼로데이에.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여자친구 줘도 되냐고. 그래서 된다고. 된다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진심으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화학 선생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저희 원장님 지금 저희 노려보고 계시는 원장님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리 선생님 전형조였습니다.